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번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실무자이기 때문에 수간호사라는 위치 때문에 좀 오늘 얘기할 장점과 단점도 너무 간호사 입장에서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얘기하기보다는 약간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17년 9월부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작하게 돼서 2년 2개월 남짓 운영하고 있는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작할 때 정말 많은 간호사들이 겁을 먹고 미리 힘들 거다라는 예측에 공포감, 포비아까지 생겼어요. 실제로 저도 그 당시에는 이제 수간호사는 아니었고 평간호사였는데 이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 과연 환자들이 우리를 얼마나 더 괴롭힐까? 그런 약간 그 적과 같은 미리 막 겁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는 이제 시행한 지 뭐 몇 년 되지도 않았고 이미 시행했던 병원들의 간호사들이 너무 적나라한 댓글들을 저희끼리 소통하는 그런 공간에서 많이 봤기 때문이죠. 진상 환자 보호자들의 그런 어, 행태. 그래서 미리 겁을 먹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느낌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들도 나는 이거 통합병동 서비스 병동으로 바뀌면 나 그만둘 거야. 나 사직할 거야. 나 못해. 어떻게? 기저귀 어떻게 갈아? 나 샴푸 어떻게? 휠체어 못 밀어. 그런 진상 보호자들 나 상대하기 싫어. 나 그냥 편하고 그냥 깔끔한 대로 갈래. 뭐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많이 했었어요. 고민도 많이 했었고 진짜로 이직을 해야 되나? 겪어보기 전에 딴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마 간호 인력 정보를 뒤져보는 간호사들도 아마 그 당시 많았을 거예요. 이제 처음에 오픈하자마자 와상 환자가 입원했어요. 제 기억에. 편마비가 있으셨고 보호자가 상주하시면서 제 기억에 이제 보호자분이 밤에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주치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셨어요. 낮에 좀 기저귀 갈고 식사를 좀 도와주고 이런 일을 간호사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통합병동 오픈과 동시에 이제 편마비 환자도 들어오고 당뇨 합병증으로 이제 다리를 절단하신 분이 오셔서 휠체어를 늘 갖다 드리고 밀어드리고 이런 환자들도 오셨고 그러면서 요양병원에 이제 저희 병원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요양원에서 뭐 안 좋아지셔서 오시는 와상 환자도 계셨고 그래서 뭐 피딩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 튜브 코로 이제 연결해서 식사를 주는 경우 기저귀를 찬 경우 그래서 중증도가 되게 다양했었어요. 시설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보충이 됐고 인력들도 보완이 돼서 이전과 좀 달라진 거는 좀 더 어렵고 힘든 일을 좀 나눠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 예를 들면 예전에 수술하고 이제 보시러 갔다가 오면 근무를 두 명이서 할 때는 한 명은 뭐 차지, 한 명은 액팅 간호사가 있다면 그 일을 액팅 혼자서 보호자의 힘을 빌어서 같이 했었고 그 환자분이 입원을 하게 되면 뭐 간호정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주사를 놓고 혈액을 뽑고 각종 검사 안내, 수술, 뭐 동의서 등 각종 그 서류들도 한 명의 간호사가 모두 전담해서 업무가 굉장히 몰리는 날은 바쁜 날은 굉장히 힘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인력이 많아지다 보니 그런 일들을 조금씩 조금씩 분담해서 할 수 있는 건 가장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보호자가 없다 보니까 환자분하고 1대1로 저희가 의사소통을 하는 시간이 이전보다는 많아졌죠. 예전에는 보호자분이 선생님 저희 어머니 배가 아프시대요. 저희 어머니 속이 쓰리시대요. 어머니 춥고 열이 나세요. 온몸이 아프시대요.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바쁠 때는 일이 너무 밀릴 때는 이제 환자 보호자의 말만 듣고 속 쓰리니까 그냥 그대로 속 쓰릴 때 쓰는 주사
열이 날 때는 열이 날 때 쓰는 주사, 요렇게 처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환자분들이 직접 본인의 표현을 하십니다. 배가 쓰린데 막 꼬이듯이 아파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타는 듯이 아파요. 뭐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표현을 해주시고 그때그때 소통을 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도가 메르스 감염 때문에 더 빨리 도입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감염에 대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수단인 것 같아요. 또 좋은 거는 저희들이 직접 케어하다 보니까 그런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전인 간호에 대한 학생 때 배우긴 했죠. 전인 간호에 대한 걸 직접 실천할 수 있어서 굉장히 그것들이 보람이 되고 뿌듯할 때가 많아요. 환자분들은 보호자가 없으니까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이제 보살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가족 이상으로 왜냐면 저희가 하는 일이 뭐 식사도 수발하고 화장실도 모셔다 주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뭐 대소변도 치워드리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간호가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보호자분들께 연락을 따로 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면회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그때 면담을 하고 주치 과장님의 면담을 원하면 연결은 해드리나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 환자가 입원해서 치료가 잘 되고 있다면 그냥 퇴원하시기 전에 안내는 드려요. 언제 퇴원하실 수 있으니까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가격을 얘기했는데 이거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저희 병원은 2만 원 안쪽으로 추가 비용을 내시면 통합병동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보험에서 혹시 실비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실비보험에서 100%가 나오니까 이 또한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이제 그런 감염을 예방하고 보호자분들의 그 간병비를 낮춰주는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잖아요. 보호자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이제 굉장히 높아요. 제가 시행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나름 설문조사도 해봤고 각종 매체에서 언론에서 나온 이런 것들을 자료들을 봐도 보호자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간호사의 측면에서 봤을 때 단점은 일단 저희들이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그런 직접적인 간호에 업무가 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업무 강도가 세워졌고요. 두 번째는 통합병동 서비스를 지금 정부가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을 많이 지금 충원을 하고 있는 실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중소병원, 그다음에 좀 규모가 작은 병원들은 인력 수급을 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간호사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건 아시죠? 뭐 결혼하면서 그만두는 분들도 많고, 3교대가 힘들어서 떠나는 분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으실 텐데요. 장롱 면허를 소지하신 간호사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하시거든요. 그런 간호 인력 수급이 어렵다 보니까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고충들이 통합병동을 실시하면서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간호 인력을 수급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의료계의 현실입니다. 저희 병원도 실제로 지금 지난번에 제가 뭐 1대 12 간호사 1명당 환자 12명을 보는 지금 저희는 표준을 가지고 있고요. 간호조무사는 1대 25. 간병 지원 인력은 현재 저희는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간호사가 하는 일과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 간병 인력이 하는 일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묘하게 겹치는 부분들은 같이 하기도 해요. 지금 환자분이 콜벨을 눌러서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했는데 간호조무사 쌤도 바쁘고 간병 인력도 바빠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그 일은 간호사가 해야죠. 식사 수발을 하는데 생선 가시를 좀 발라드려야 돼요. 네, 물론
뭐 지시를 해서 다른 직원에게 해도 되지만 손이 바쁠 때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네. 그리고 휠체어를 밀어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누가 꼭 해야 된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지정은 되어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전 제가 뭐 수간호사지만 기저귀도 갈고 휠체어도 밀고 식사도 도와드리고 그런 업무들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에요. 뭐 안 그런 병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딱딱 나눠져서 뭐 간호사는 간호 업무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업무, 그다음에 간병 지원은 간병 지원의 업무만 나눠져 있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 아닌 상황에 대처하기가 굉장히 또 난감할 때가 많죠. 이런 부분 때문에 간호사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지 않나. 간호조무사들도 그 지시 체계가 있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시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제가 만약에 뭐 누구누구 환자분 검사실로 좀 모시고 가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본인도 할 일이 있어서 바빠. 그러면 간호조무사한테 또 지시를 합니다. 간호조무사가 그 일을 하면 좋은데 자기도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나 해야 돼요. 그러면 간병 지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또 단점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일을 할 때 저희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많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사실 되게 어려운 직업이거든요. 그런 좋은 마음,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내가 좀 보람되고 다른 분들이 나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사실 이런 만족감이 굉장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어떤 날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뭐 진상 환자, 보호자 말도 안 되는 요구로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때로는 협박도 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병원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저희들을 위한 이거는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다른 모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 인력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에 대한 고충을 알아주셔서 조금이나마 그 좀 처우 개선에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대가, 뭐 보상, 뭐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조금 더 좀 신바람 나게 일을 하지 않을까 해요. 전문직이라고 하지만 이제 뭐 대학병원은 조금 제외를 할게요. 워낙 소득이 높은 부류다 보니까 대학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지방 병원 이제 규모가 좀 작은 병원들의 간호사들은 전문직이라고 하지만 급여 부분이나 이런 그 받는 페이에서 만족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서 자기 개발을 해서 뭐 대학병원을 가면 좋겠고 좀 더 많은 보수를 받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간호 인력이 계속 부족하고 공단에서는 정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인데 일을 하는 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간호사, 간호 인력을 위해서 조금 더 복지나 혜택들을 늘려준다면 좀 더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광화문 광장에서 큰 집회가 있었어요. 간호정책 선포식이라는 행사였는데 저희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간호법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간호법 정책을 위한 그 선포식을 했고요. 국회의원들이 많이 오셔서 간호법을 만듭시다 라고 힘을 실어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부터 뭐 이 방송을 그 관계자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우 개선, 복지 이런 것들을 인력 수급이 좀 원활하도록 대폭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간호 학생들 정원도 늘렸다라고 뭐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일선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좀 숙달되고 경력직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잠자고 있는 장롱 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한 명, 두 명 나올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원하시는 환자분들의 연령대가 지금 96세, 97세, 최근에 지금 입원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그렇고요. 80대만 돼도 굉장히 젊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구나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살면 참 좋겠지만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건 본인에게도 참 저주 같고 그걸 지켜보는 보호자들도 참 힘들 것 같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이제 앞으로 제 영상에서는 이제 건강 관리하는 법들도 다룰 텐데요. 지금까지 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느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분명히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합니다. 취지도 맞고요. 지금 저희가 현실은 좀 인력 수급도 어렵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환자 보호자분들의 이런 인식이나 그런 것들이 저희 제도에 비해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가 좀 심부름꾼인 거 마냥 콜베를 스스로 할 수 있는 환자들은 좀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막 다 시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입원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다 도와드리는 병동, 다 해주는 병동이라기보다 환자분들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는 병동이라고 인식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고, 보호자들은 어떻게 좀 바꾸셨으면 좋겠냐면 여기는 아니 뭐 2만 원만 내면 간호사들이 다 해준다던데, 뭐 밥도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다 해준다는데 왜 여기는 아무것도 다 해준다는 얘기를 안 해요? 1대1 간병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면 정말 난감해요. 그래서 오픈할 때 힘들었던 거는 원무과에서 설명하는 것과 병동 왔을 때 저희가 설명하는 게 좀 다른 거, 그리고 그 체계가 잡히기 전에는 그 각 과의 과장님들도 어떤 환자를 통합병동에 입원해야 되고 아닌 어떤 환자를 또 중환자실에 보내야 되고 약간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아요.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아요. 갑자기 앞 영상이 잘렸어요. 편집하려고 지금 누웠다가 마지막 영상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촬영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첫 창기에는 그 주치 선생님과 저희들 간에 약간의 미묘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환자를 보기 싫어서 중환자실에 내리고 1대1 간병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비춰졌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오해 없이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요. 2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도 노하우가 생겼고 나름 몸에 익어서 좀 체화된 것 같아요. 저조차도 이제 콜벨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렇게 적응하는 거 보면 또 다 사람은 또 적응하는 동물이구나 하기도 하고요. 앞에 제가 얘기했던 뭐 정책적인 부분, 뭐 국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 좀 무거울 수 있는 주제지만 분명히 통과돼야 하고 변화해야 되는 거라 좀 윗분들이 정책에 관련되는 분들이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